자, 일단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게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함수의 극한에서 어쨌든 가장 처음 했던 건 뭐였냐면 그래프의 개형을 이용해서 이 친구의 어떤 극한값을 추이를 좀 확인을 하자,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거는 유리함수 좀 많이 그렸죠. x제곱분의 1, 절대값 x분의 1 이런 것도 좀 그렸고, 무리함수도 좀 그렸다. 근데 무리함수는 사실 뭐 이렇게 막 엄청 크리티컬하게 뭔가 있는 건 아니지만 거의 다 대부분 연속이라서 얘는 그냥 함수값으로도 구할 수가 있었고, 또 구할 수 있는 게 가우스 함수 뭐 이것도 있었고, 그 안쪽에 제곱 붙은 애도 있었고, 사실 나중에 좀 더 복잡해지면 막 이런 것도 하긴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런 친구들의 극한값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좀 여기 안에 있는 친구들의 어떤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알아야 됐고, 그리고 가우스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특징이 있었는데 이거 나중에 이것도 한번 자세하게 얘기는 할 겁니다.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아이가 정수의 우극한이라면 얘는 그대로 나왔다. 그리고 정수의 자극한이었다면 마이너스 떨어져서 나왔다. 마이너스 1 해서 나왔다. 뭐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좀 정리를 했었고, 그리고 안에 식이 좀 복잡해졌을 때 그래프 그리는 것은 뭔가 기준을 y축 값을 정수가 되는 것을 얘가 정수가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좀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 그래프 그리는 것도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뭐 x분의 절대값 x, 뭐 아니면은 x 마이너스 1 절대값 분의 x제곱 빼기 x 뭐 등등의 뭐 이런 식들도 우리가 다뤄봤고, 절대값 같은 경우는 범위를 나눠서 이렇게 뭐 플러스일 때는 그대로,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곱해서 나온다, 이렇게 이제 범위 나눠서 하는 이런 내용들로 그래프를 그렸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극한값들을 좀 확인을 해본 게 첫 번째 내용이라면, 두 번째는 이제 자극한이랑 우극한을 좀 분리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x를 1로 보내는데 여기 뒤쪽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붙여서 fx를 그린다고 하면 이거는 1보다 큰 쪽에서 오는 우극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x가 1로 가는데 1보다 여기 뒤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그런 극한값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 그래프를 하나 샘플로 보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 여기가 1, 여기가 0,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하나 만들었을 때 이 fx의 1의 우극한이 얼마냐 라고 얘기를 하면 1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거니까 뭐 여기가 y값이 2라면 얘는 2다, 이렇게 우극한이 찍히고요. 자극한을 찍어주면 얘는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거고 y값은 0을 향해 가니까 저는 0이다. 그래서 우자가 이제 조금 분리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런 거 풀만 안 붙어 있고 그냥 이렇게 쓰는 건 뭐냐, 1로 가는 거. 이 극한값은 뭘 의미하냐라고 하면 얘는 어디에서 와야 된다? 플러스 쪽, 마이너스 쪽, 양쪽에서 다 와야 된다. 그런데 그 두 개가 만나야 돼요, 그죠? 빵 하고 충돌을 해야지 그 값이 존재하는 거고, 지금처럼 같지 않다면 얘는 뭐 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자극한, 우극한도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였냐면, 이걸 진짜 일일이 다 이렇게 해서 그래프 그려서 하는 게 이제 번거로우니까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성질 하나를 배웠는데, 그게 이제 극한값의 기본 성질이었다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fx라는 친구의 극한값이 알파로 수렴하고 gx라는 친구의 극한값이 베타로 수렴한다면 얘네들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한 거. 나누기는 0만 아니라면 얘네들도 다 수렴하게끔 우리가 성질이 존재해서 이걸 가지고 좀 쉽게 계산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기본 전제 조건이 뭐 한다? 얘네가 수렴한다 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극한값이 존재하는 상황일 때 이런 게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런 것도 했다고. 만약에 수렴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식변형을 통해서 수렴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였고, 실제로 나중에는 는 0이 아니다, 나눌 때는 0이 아니다, 요것도 조금 진입 한정에선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 요건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거기에 우리가 이제 요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룰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거 가지고서 또 부정형이라는 걸 좀 정리를 했죠. 부정형은 크게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있었고, 0분의 0꼴도 있었고, 그리고 무한대 곱하기 0꼴도 있었고, 그리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도 있었다. 근데 얘네들의 핵심은 결국엔 뭐냐면, 이게 판정이 안 되기 때문에 식변형을 해서 극한값을 판정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였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같은 경우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얘 같은 경우는 뭘 한다? 약분을 한다. 근데 이제 그냥 약분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루트꼴 같은 경우는 약분이 잘 안 돼서 뭘 시킨 다음에 약분을 한다?
유리화를 시켜서 약분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약분하거나 유리화 해가지고 식변형을 해주면 되는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만 조금 특이하게 어떤 애가 있었다? 다항식 같은 경우는 최고차항으로 묶는다. 이런 방식도 있었다. 그래서 뭔가 곱하기 꼴로 바꿔서 판정하는 방법도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형까지 한 게 지난 시간에 총 리뷰예요. 여기서 뭐 내용이 막 되게 빡세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따로 얘기를 해주시고 아마 부분 이런 거는 조금 어렵겠죠. 이런 거는 좀 잘 안 될 수 있지만 이런 거는 시간 들여서 충분히 연습하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완성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큰 틀에서는 지금 여기까지 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서 오늘 해야 할 것들을 좀 정리를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요 함수의 극한에서 남은 게 뭐가 있냐면 미정계수의 성질이라는 게 있거든. 미정계수의 성질. 약간 이런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사실 뭐 어떤 식인지는 상관이 없지만 이 친구가 어떤 특정한 값으로 수렴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첫 번째, 만약에 여기에 보이는 이 분모가 0으로 수렴해. 오케이? 이런 상황에서 이 친구의 극한값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분자도 0으로 수렴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미정계수의 성질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분수꼴의 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수꼴의 식의 극한값이 어떤 특정한 값으로 존재해. 그러면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분모에 해당하는 식의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한다. 그럼 반드시 누구도 분자의 극한값도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미정계수의 성질입니다. 우리 교재로는 페이지 9쪽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x가 a로 갈 때 gx가 만약에 0으로 수렴하잖아. 이렇게 이번엔 반대죠. 아까는 분모가 0으로 수렴했을 때 얘가 0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분자가 0으로 가요. 분자가 0으로. 분자가 0으로 가고 이때는 이제 이런 포인트가 있어요. 요 극한값 L은 0이 아니다. 요 말이 꼭 있어야 돼요. 이런 상황이 되면 얘가 0으로 가는데 얘는 0이 아니잖아? 그럼 반드시 누구는? fx의 극한값은 반드시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미정계수의 성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에 관한 얘기를 할 거고 이게 처음에 보면 뭔 소린가? 잠깐만요. 정말 찍던 게 키나? 됐죠. 자,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이런 얘기도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 이거부터 먼저 얘기할게. 얘는 좀 징그럽게 생기긴 했지만 사실 내용 자체의 증명은 엄청나게 간단하거든요. 이게 왜 되냐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하고 나서 어떻게 쓰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일단 왜 되냐 하고 생각을 해보잖아. 그러면은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생긴 함수가 L로 수렴을 해. 이런 상황에서 fx도 0으로 수렴을 해. 그죠? 이런 상황에 내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사실은 이렇게 생긴 함수 하나, 이렇게 생긴 함수 하나, 두 함수가 지금 뭐하고 있는 상태야? 수렴하고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와 이렇게 생긴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그런데 그 두 개가 존재하면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기본 성질에 의해서 뭐가 가능해져? 사칙연산이 가능해진다고. 그래서 얘하고 얘를 뭐 해버려? 곱해봐봐. 그러면 여기 보이는 fx랑 fx가 어떻게 되고? 지워지고 누구만 남아? gx만 남지. 그럼 결국에는 여기 보이는 gx라는 건 이 둘을 곱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개를 곱한 거의 극한값이 l하고 0이니까 이게 사실은 뭐랑 똑같은 거야? l 곱하기 0의 극한값이랑 똑같은 거고 당연히 너는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될까요?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기본 성질로서 우리는 gx가 0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 같은 방식으로 얘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여기 보이는 gx라는 애의 극한값이 0이고 여기 보이는 이 친구의 극한값이 0인데 fx의 극한값이 얼마인지를 찾고 싶어. 그럼 과연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야 fx를 구할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gx 이렇게 가지고 있는 친구에다가 얘를 역수를 취해서 곱하면 fx가 되거든. 얘를 역수를 취해서 곱하면 fx가 되는 거니까 이게 사실 뭐 하는 거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gx에서 fx분의 gx를 뭐 해주면? 나눠주면
사실은 그 식이 뭐가 된다? fx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보이는 이 친구, 얘가 얼마고요? 0이고요. 이 친구의 극한값은 얼마? L. 그래서 얘가 0이 아니라는 요 보장이 꼭 필요한 거고, 0이 아닌 극한값을 이렇게 수렴한다고 하면 0 나누기 어쩌고의 극한값인 얘는 누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 또한 극한값의 기본 성질로서 우리는 얘가 0으로 된다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뭐야? 얘가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값으로 수렴을 할 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도 0으로 간다. 단 그때는 얘가 0이 아니다. 이런 조건이 있어줘야 된다. 이런 게 미정계수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서 몇 개 문제들을 조금 확인을 좀 해볼 건데, 약간 간단하게 샘플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이제 어떤 느낌으로 나오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x가 2로 가고 여기는 x-2, 여기는 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 이제 1이다. 뭐 이렇게 줬대. 이런 상황에서 a 값을 구해라.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준단 말이야. 그럼 지금 보시면은 얘는 주어진 조건이 이렇게 생겨 있는 이 함수가 극한값이 1로 존재하는 상황이야. 맞죠? 그런데 여기 보면 x가 2로 가면 여기 보이는 분모는 어디로 가고 있어? 얘가 0으로 가고 있어. 맞죠? 그러면 여기서 누구도 이 분자도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첫 번째 성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x를 어디로 보내면 2로 보내면 여기에 보이는 이 친구의 극한값도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계산해 보시면 4 빼기 6 더하기 a. 이런 다항함수는 그냥 대입해도 된다 그랬으니까 이게 0이어야 돼서 a 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이제 이 미정계수의 성질이에요. 됐지? 자,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항함수 추론을 좀 하나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대소관계. 자, 극한값의 대소관계. 요거까지 정리하면은 이제 극한에서의 개념은 다 마무리가 되는데, 이건 좀 간단합니다. 막 되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얘는 이제 이런 겁니다. fx가 있고 gx가 있는데 gx가 더 커요. 이렇게 지금 준 거야. 함수에서 gx가 더 큰 상황에서 함수로는 그런데 얘네들의 극한값을 만약에 내가 구했다고 하면 그 극한값도 과연 gx가 더 클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결과가 보다 더 크다라고 대답해 주는 게 대소관계의 내용이야. 그러니까 fx하고 gx가 있는데 얘가 항상 더 커요 라는 상황이 된다면 얘네들의 극한값들도 해보면 항상 보다 얘가 더 크다인 건데, 사실 여기에는 약간의 변수가 있어. 뭐냐면 없던 등호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첫 번째 대소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하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조건은 분명히 뭔데? 함수값인데 함수값에서 보면 뭐 얘가 계속 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극한값의 상황에서는 얘네가 같아질 수도 있다. 즉 없던 등호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대소관계에서의 포인트인데, 자, 이거는 제가 좀 예를 한번 숫자로도 보여주고 그림으로도 한번 보여줄 테니까 한번 잘 이해를 한번 해봐요. 자, 만약에 내가 fx가 양수에서 x분의 1이었고요. gx가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분의 1이었다. 이렇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니다. 얘를 x 플러스 1, 얘를 x라고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함수를 가지고서 내가 fx하고 gx를 한번 비교를 해보잖아? 그러면은 x에다 1 집어넣으면 너는 2분의 1이고 너는 1분의 1이에요. x에다 2 집어넣으면 너는 3분의 1이고 너는 2분의 1이에요. 3 집어넣으면 4분의 1이고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아래쪽인 gx가 더 크다라는 건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gx가 큰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극한값은 얘 어디로 가게? 만약에 내가 x를 무한대로 보낸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 어디로 가? 어디로 가? 무한대분의 상수꼴. 어디로? 0으로 가죠. 얘도 어디로 가? 0으로. 그럼 둘 다 0으로 가는 극한값은 똑같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쪽이 더 커도 극한값은 0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하나 더 예제를 보여줄게요. 자, 얘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 이런 그림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여기가 지금 A인데, 얘가 A인데, 자, 이렇게 fx가 생겼다. 이게 fx. 그리고 gx를 제가 한번 그릴게요. gx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fx하고 gx를 기준으로 보면 이 왼쪽도 하얀색이 다 위쪽에 있죠?
그리고 그 지점도 하얀색이 위쪽에 있고, 그리고 그것보다 큰 지점도 하얀색이 위쪽에 있으니까 이건 모든 면에서 fx가 gx보다 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a에서의 뭘 구경을 해보면, 극한값을 구경을 해보면, 그리고 gx에서의 극한값을 구경해보면 그 두 개는 어떻게 될 거다? 같아질 거다라는 걸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되지? 그래서 둘 다 극한값은 0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극한값은 같아질 수 있어요 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 그래서 뭐가 생긴다? 극한값의 대소에서는 원래는 등호가 없었어도 이렇게 등호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 내용이야. 그지? 자, 하나만 더 하면 돼. 자, 두 번째 이제 뭐가 있냐면 샌드위치 정이라는 게 있어. 샌드위치 정. 얘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뭐 이런저런 뭐 내용을 증명하거나 어려운 극한값을 구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샌드위치 정의는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고 싶어. 근데 이 친구의 극한값이 너무 빡센 거야. 식이 무섭게 생겨서. 그런 상황에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범위의 식을 제한을 한 다음에 그 범위의 식의 극한값을 이용해서 너의 극한값을 구하는 걸 샌드위치 정의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핵심은 이거야. 내가 hx의 극한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fx와 gx의 극한값이 같은 값으로 수렴하게 되면 이 친구도 반드시 그 극한값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샌드위치 정의거든. 그러니까 샘플을 예를 들어 보여주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hx는 이 사이에 있는데 fx의 극한값을 내가 구했어. 그랬더니 이 친구의 극한값이 예를 들어서 3으로 갔다. 자, 그리고 gx의 극한값을 구했어. gx의 극한값도 구해봤더니 3으로 갔다. 이렇게 두 개가 다 같은 값인 3으로 수렴했다고 치면 얘도 3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3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 사이에 낑겨 있는 누가? hx가 극한값이 뭐로 수렴한다? 3으로 수렴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샌드위치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극한값, 이쪽에 있는 극한값이 서로 뭐 할 때? 같은 값으로 수렴할 때 이 친구도 그 극한값을 가집니다 라는 것이 샌드위치 정의야.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있어. 자, 이거는 개념이고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진입 판정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 그럴 때 이런 거 좀 잘 기억해놔야 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여기 좀 중요합니다. 자, 봐봐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반드시 같은 극한값이어야 돼. 그러니까 누구하고 누가? 여기 있는 이 친구의 극한값과 이 친구의 극한값이 반드시 같은 극한값이어야 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선생님, 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하면은 약간 이제 제가 일부러 그래서 같은이랑 다른의 상황을 좀 보여주려고 하거든. 제가 이거 조금 직관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여줘 볼게. 지금 이 첫 번째 상황, 같은 극한값의 상황을 제가 그래프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지금 여기 이제 fx가 이렇게 좀 아래쪽에 있는데 이 fx의 극한값이 3으로 가요. 오케이? 그러니까 x를 무한대로 보내니까 얘가 3으로 가고 있어요. 이걸 하나 보여준 거고, gx라는 극한값도 있는데 gx는 얘보다 좀 큰 쪽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얘가 gx인데 그 gx라는 극한값도 지금 3으로, 즉 같은 극한값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hx라는 친구의 극한값은 이 안에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얘도 무한대로 가면 이 사이를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위아래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얘도 무조건 3으로 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샌드위치 정의거든. 그런데 만약에 다른 극한값이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해봐. 예를 들어서 fx는 2로 가요. 그런데 gx가 예를 들어 3으로 간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그럼 과연 이 사이에 있는 hx는 어떻게 될까? 라고 하면 hx는 사실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어딘가에 뭐 1.5 정도의, 2.5 정도의 극한값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사실 얘네 이렇게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값이 존재 안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 hx, 만약에 이 두 개가 다른 값을 가지고 있을 때 사이에 있는 이 hx에 대해서는 확정질 수가 없는 거야, 값을. 이게 얼마다, 존재한다, 안 한다, 이런 걸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가 존재합니다 라고 해도 틀린 거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도 틀린 거야. 아예 모르겠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알 수 없음이 맞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다른 극한값일 때는 이걸 써먹을 수가 없는 거고 언제만 쓸 수 있냐? 항상 같은 극한값일 때만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야, 무슨 말인지 되시죠? 여기까지가 지금 오늘 함수극한의 마지막 내용의 개념입니다. 좀 몇 가지는 좀 정리 좀 해두시고요. 거기 9페이지에 좀 비어 있으니까 체크하시고 이제 다 되면 문제풀이 한번 하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미정계수의 결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제하고 대소 관계의 대표적인 예제인데
이게 이제 기본이 돼서 문제들이 많이 파생이 되거든요. 근데 일단 뭐 우리 배웠던 거 가지고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미정계수의 결정은 아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구조를 보면 x가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가는데 fx분의 gx 꼴이 어떤 특정한 값으로 수렴해, 뭐 l로 수렴해. 그러면 얘가 0으로 가면 얘가 0으로 간다. 요거였고, 하나가 또 하나는 얘가 0으로 가는데 얘는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면 마찬가지로 얘도 0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미정계수의 결정에서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면 이 문제는 이렇게 생긴 식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식이 극한값이 수렴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x가 1로 가면 얘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가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저 성질에 의해서 결론은 누구도, 여기 보이는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풀자. 이게 포인트예요. 근데 좀 약간 좀 과했나? 아무튼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 이거는 사실 학교 시험에서는 좀 문제가 되거든요.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 문제를 풀 때 여기서 애들이 감점 되게 많이 당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게 서술형으로 답을 쓸 때 있잖아. 여기서 요 한 줄이 되게 중요하거든. 얘가 한 줄이 아니라 두 줄로 써야 되는구나. 요거는 사실 일반적인 객관식 문제를 풀 땐 별로 상관은 없지만, 서술형 같은 문제를 쓸 때는 되게 중요한 게 어떤 게 있냐면, 이런 이 조건의 문제를 풀 때 요거를 딱 한 줄을 써줘야 돼. 다음 식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애가 0이고 2이므로 얘도 0, 2다. 이 구조를 꼭 써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많이 하니까 알잖아. 얘가 0으로 가면 얘가 0으로 가니까, 얘가 0으로 가면 이거 어차피 당 함수 형태라서 얘도 이제 항상 연속인 거니까 이 아이의 극한값이 0으로 가면 저기다가 1 대입한 요 값이 0이다 라는 거 우리는 그냥 알고 문제를 풀 거기는 하거든. 근데 실제로 서술형에서는 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개념에 대한 설명을 안 써주면 요거 감점을 엄청 많이 시켜요.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 해,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내신에서 점수를 따셔야 되는 친구들은 요 한 줄을 잘 체크를 해라. 요거를 써야지만 정확하게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 이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포인트는 얘가 0으로 가면 얘가 0으로 간다니까 실제로 여기다가 1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요런 결론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b 값이 있단 말이에요. 이 b 값을 정리를 해서 b 대신에는 뭐라고 써주면 된다? 루트 a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식에 다시 얘를 대입을 해주면 x가 1로 갈 때 너는 루트 a 플러스 x, 그리고 b 자리에는 루트 a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고, 여기가 x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좀 변형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이거 저번 시간에 했죠. x가 1로 가면 얘가 어디로 가고, 지금 현재 0으로 가고, x가 1로 가면 여기도 루트 a 플러스 1로 가기 때문에 두 개를 뺀 값은 0으로 가는 건 똑같거든요. 그럼 0분의 0꼴인데 약분이 안 돼? 그러면 이런 거는 계산할 때 뭐 시켜서? 유리화 시켜서 얘기한다고 했었고, 그럼 유리화를 시키는 과정은 저기에 보이는 이 식에다가 부호를 반대로 분자 분모에다가 a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a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된다는 거였지. 자, 근데 이렇게 곱해보면 실제로 이 친구랑 이 친구를 곱해보면 결국에는 a 더하기 x 빼기 a 더하기 1이 나올 거니까 a끼리 이렇게 지워지면서 여기는 뭐가 될 거다? x-1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식을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럼 여기서 x-1끼리는 또 뭐 되니까? 약분 되니까 1로 보내보시면 얘는 루트 a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a 플러스 1이 되면서 요거 2개 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런데 그 극한값을 얼마라고 했으니까 4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얘가 2면 되고요. 그러면 얘가 4면 되니까 a 값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괜찮죠? 그리고 a가 3이면 여기다가 또 3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b 값은 얼마가 돼? 2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a는 3, b는 2 이런 식으로 미정계수를 구하는 게 요 예제 13번 얘기야. 약간 계산은 있지만 사실 내용은 간단하죠. 결론은 뭐야? 이 친구가 4분의 1로 수렴하면 네가 0으로 가면 니도 0으로 간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 서술형에서는 요거 한 줄 써줘야 된다. 그지? 자, 그럼 이제 뭐 똑같이 한 번 더 봅시다. 2번도. 2번은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지금 어디로 가? 2로 가고 있어. 자, 그런 상황에서 얘가 0으로 가면 얘가 3분의 1로 가고, 이번에는 분자가 이렇게 0으로 가는데 분자가 0으로 가면 누구도 0으로 간다?
여기 보이는 분모도 0으로 간다. 이게 지금 두 번째 내용이죠. 아까랑 똑같은데 숫자가 이제 바뀌어 있는 거고 그때는 얘가 이제 0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 하면 여기서 이제 좀 포인트가 이래. 어쨌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x가 2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이 친구가 지금 0으로 간다는 거거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다항식이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게 가능해. 뭐냐면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0이 된다라는 말은 사실은 인수정리에 의하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는 친구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0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인수로 x-2를 갖는다 이런 말하고 똑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2를 집어넣어서 0이 된다라는 말을 다항식에서는 x-2를 인수로 갖는다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그 표현으로 얘를 x-2라고 쓰시고 얘는 2차식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뭐라고 쓴다? x 플러스 k다 이런 식으로 미지수 하나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요거 이제 계산할 때 되게 중요한데 여기다 2를 넣어서 0이 된다는 것은 x-2를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고 이제 미지수 하나만 이렇게 세팅해서 저 값을 계산해 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어쨌든 얘가 0으로 간다 가지고 여기까지 했다면 두 번째는 이제 식을 계산해서 k 값만 구해주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x가 2로 갈 때 분자에는 x-2가 있고 분모에는 x-2에 x 플러스 k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이 값이 3분의 1이다 인 건데 어쨌든 얘네들은 약분이 될 거고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얘는 2 더하기 k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게 얼마니까? 3분의 1이니까 여기 보이는 k 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서 이 k만 여기다가 이렇게 쓱 집어넣어주면 fx가 완성이 되는 거죠. 요 식이.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여기가 1 이렇게 들어가면서 a 같은 경우는 x의 개수니까 1x 빼기 2x 그래서 얘는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b 얘는 상수항이니까 이렇게 두 개를 곱하셔서 b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찾아주면 최종적인 답이 잘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핵심은 요것도 0으로 가면 얘도 0으로 간다 0으로 가면 0으로 간다 이 얘기인데 다항식 같은 경우는 2를 집어넣어서 0이다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 x-1을 인수로 갖는다. 요거 좀 잘 써먹으면 되겠죠. 괜찮아, 승호?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예제 14번 한번 볼 텐데 예제 14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좀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거랑 또 똑같이 인수정리를 가지고 할 건데 자, 여기 한번 봐봐. 요건 한번 샘플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x가 무한대로 가는데 2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3x 제곱 플러스 4x 이런 식이 있는데 요거의 극한값을 구해라. 만약에 이렇게 줬다고 생각을 해봐. 이거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요 극한값 얼마죠? 얼마? 송 얼마야? 어이? x2차로 나누는 네, x 2제곱으로 나누는 거죠. 2 더하기 x분의 2 더하기 x제곱분의 1 얘도 3 더하기 x분의 4 맞죠? x분의 1 아니면 어디요? 네네 1 맞죠? 그럼 x 무한대로 보내면 얘네들은 다 어차피 어디로 가니까 0으로 가니까 그지? 그러니까 얘는 값이 어디로 간다? 2분의 3으로 간다. 이거 괜찮아요? 윤서도 괜찮아?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사실 이런 얘기 아니야? x제곱의 개수 b가 2분의 3이라고 하는 극한값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되면 어때? 거꾸로 이렇게 준 거야. 자,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여기는 2x제곱 플러스 3x고 여기는 어떤 다항식 fx가 있어. 얘는 다항식이야. 그런데 얘의 극한값이 4래. 이게 무슨 뜻일까? fx는 x의 제곱으로 시작할 거고 개수가 얼마일 거다? 8 이렇게 된다라. 이 되시죠? 8x 제곱으로 출발할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 하나 더. 만약에 빼기 2x 세제곱 이렇게 써 있으면 어떻게 될까? x가 무한대로 가는데 분모는 2x 제곱 더하기 3x다 라고 적혀져 있고 분자는 fx 빼기 2x 세제곱인데 이렇게 계산했을 때 4가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
부모의 네. 최고차이니까 네. 상관없는 상관없다고요? 자, 여기가 2차인데 여기가 3차면 4로 수렴할까? 안 하죠. 그럼 여기가 2차면 여기도 몇 차여야 돼? 2차여야 되죠. 그럼 fx 빼기 2x 세제곱이 2차려면 fx는 반드시 누구로 출발해야 돼? 2x 세제곱으로 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네끼리 지워줘야 되는 거야. 맞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x 제곱의 개수가 얼마여야 된다? 8이어야 된다. 여기 괜찮죠? 그래서 요 식을 가지고서 fx의 최고차항의 개수와 최고차항을 찾을 수 있다. 약간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문제가 이렇게 생겼죠.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이렇게 생긴 친구의 극한값이 1이다. 이걸 가지고서 fx를 추적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fx는 일단 몇 차식일 거고 2차식일 거고 요 값이 1이기 때문에 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일 거다? 2일 거다. 이렇게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근데 그 뒤는 아직 얼마인지는 모르니까 우리가 보통 여기까지 쓰면 아, 얘는 이런 식으로 생겼겠구나까지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오른쪽에는 x가 2로 갈 때 이 친구의 극한값이 1로 가요.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하고 딱 보니까 x가 2로 갔는데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x-2, x 플러스 1이거든요. 그 얘기는 2로 가면 얘가 어디로 가고 있어? 0으로 가고 있어.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얘가 0으로 가면 얘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지. 그럼 얘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2를 대입해서 뭐가 된다는 얘기고 0이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다항식에서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x-2를 뭐로 갖는다?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얘가 2차식인데 x-2를 인수로 가지고 최고창의 개수는 얼마고? 2고 그럼 나머지 하나만 잡아주면 되는데 얘는 뭔지 모르겠어서 뭐라고 든다? x 플러스 k 미지수를 이렇게 놔주면 두 번째 조건식도 세운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마지막 누구만 세워주면 돼? k 값 어떻게 구하지? 이것만 세워주면 되거든? 그거는 뭐로 하면 된다? 극한값으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x가 어디로 갈 때? 2로 갈 때 분모는 x-2, x 플러스 1 이렇게 생겼고요. 분자는 2에 x-2 그리고 x 플러스 k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이 경우는 누가 약분이 돼? x-2가 이렇게 약분이 되고 그럼 x를 2로 보내보면 얘는 3분의 얘는 2 곱하기 2 플러스 k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런데 그 값이 지금 얼마라고 했으니까 1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풀어서 이제 k 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2 더하기 k가 3분의 1을 반대로 보내주시면 얼마가 될 거고 2분의 3이 될 거고 그래서 k 값은 2 넘겨주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될 거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여기 이렇게 쓱 들어가면 함수가 fx가 완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누구를 시켰다? fx를 완성을 시켰다. fx는 2 곱하기 x-2 곱하기 x-2분의 1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전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죠? 괜찮을까요? 요까지가 비정계수입니다. 자, 이 두 문제만 더 풀고 여러분들 한번 조금 잠깐 실습해 볼게요. 알겠지? 자, 요거는 이제 진짜 쉬워요. 대소관계는.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또 주의할 점만 잘 챙겨주시면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예제 15번 보겠습니다. 예제 15번은 여기에 보이는 이 fx가 얘보다는 크거나 같고 얘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런 상황에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극한값은 얼마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샌드위치 정리를 쓰는 거거든요. fx는 모르지만 얘를 둘러싸고 있는 범위의 극한값으로 너를 구하겠다 이런 뜻이고 그럼 이 함수의 극한값을 구해보면 x를 무한대로 보내면 3분의 1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x를 무한대로 보내보면 이 친구는 이 차수가 같고 3분의 1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으니 아, fx는 어디로 가겠다?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 3분의 1로 가겠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엄청 쉽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얘고요. 자, 요거 잘 보세요. 자, 얘는 약간의 변형을 하셔야 되는데 얘도 똑같이 fx라는 식이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범위를 지금 준 거야. 자, 그런 상황에서 fx를 제곱하고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i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일단 얘를 뭐 할 거야? 제곱할 거야. 제곱 짠 얘도 뭐? 제곱 짠 제곱 이렇게 할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뭐로 나눠?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 그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눕니다. 예.
얘도 나눠. 얘도 나눠. 얘. 됐죠? 극한값 얘는 얼마일까? 1분의 3의 제곱. 얼마? 9. 괜찮아요? 얘도 1분의 3의 제곱. 얼마? 9. 그러니까 극한값 얼마 된다? 9 이렇게 되거든요. 자, 지금 이 방식이 너무나도 편안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거슬리지 않았다. 이러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요. 이걸 하는 동안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게 납득이 됐다. 이런 게 포인트가 한 개도 없어. 심지어 여기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러면 여기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뭐 객관식에서 이런 장난질을 치진 않지만 학교 시험에서는 서술형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되고, 근데 이게 서술형뿐만 아니라 수학 전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테마야. 뭐가 지금 약간 나에게 거슬렸을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어디가 0이 아닌가? 나눌 때 0이 아니라? 근데 얘는 0이 안 돼요. 뭐가 없는데 네. 그보다 크고 그보다 작은. 아, 없던 등호요? 근데 없던 등호는 극한값에서는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써야 되는. 아, 그걸 안 썼다. 등호를 안 써. 아, 그것도 물론 네, 거슬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한 줄 더 써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 포인트는 약간 달라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약간 달라요. 힌트는 부등식이라는 연산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 내가 이 식을 계산하면서 두 가지를 했거든요. 뭘 했죠? 제곱을 했죠. 또 뭐 했죠? 나눴죠. 뭐 확인해야 돼? 그치, 양수인지 혹은 음수인지 이런 거 확인해야 된다고. 그쵸? 그러니까 그럼 제곱? 나눠? 이러다가 틀리는 경우가 꽤 많고, 실제로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양의 실수라고 줬기 때문에 제곱해도 부등식이 변하지 않는다. 그죠? 사실 음수라면 이거 바뀌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0과 a와 b가 이렇게 있을 때 둘 다 양수일 때만 제곱한 게 누가 크다? b제곱이 크고요. 거꾸로 얘네들이 0보다 둘 다 작은 경우라고 하면 제곱하면 a제곱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제곱했을 때의 연산이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누구? 나눌 때. 이거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쓸 건데 이 나누는 애를 좀 보세요. 이 친구의 부호를 체크를 우리가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사실 맞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친절하게 양수로 줬지만 이거 음수 되는 애로도 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럴 땐 부등호가 또 어떻게 된다?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나눌 때, 곱할 때 부호.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실제로 이거 못 푸는 애가 서술형에 나와서 이거 못 푸는 애가 있을까요? 이 문제를 서술형에 틀린 애가 있을까? 없어. 근데 나는 10점 만점에서 3점 받아온 애 많이 봤어. 그런 얘기야. 알겠죠? 선생님 어떻게 장난치지? 대충 느낌 오시죠? 아니 이걸 왜?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저는 많이 봤으니까 하는 얘기고. 그죠? 수능에서 이런 장난질 칩니까? 안 쳐요. 다만 이제 진입한정 문제에서 이런 내용을 쓰기는 하니까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이해됐지? 자, 그러면 함수의 극한 끝. 자, 40번 한번 봐볼게요. 40번. 사실 이 40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함수의 극한의 활용이라고 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게 굉장히 좀 피로도가 높은 유형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첫 개념 배울 때 이걸 다 일일이 다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 유형을 정리하는 건 좀 어려울 거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연습하시면서 하시면 되고, 지금 이번에는 그냥 그 어떤 컨셉과 개념,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본 다음에 연속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16 함수 극한의 활용. 이거 이제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오죠. 자, 약간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예를 들어 여러분한테 FT를 구해라 라고 했다고 쳐봐. FT.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친구는 사실은 어떤 이 식을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뭐 T세제곱
플러스 3t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거나 아니면 뭐 t에 관한 식으로 뭐 마이너스 2t 플러스 5가 되거나 뭐 등등등 어쨌든 이 식은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다라는 게 포인트야. 그쵸? 근데 항상 요 라인의 문제는 t로 깔끔하게 탁 식이 세워지는 것도 있지만 변수를 2개 이상 쓰는 경우들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다라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ft라고 줬는데 ft를 t라고 안 주고 막 이런 a라는 문자를 예를 들어 줬다고 생각해봐. ft는 뭔진 모르겠는데 t로는 좀 표현이 어려운데 얘는 계산해 봤더니 a로 표현해 보면 a제곱 더하기 a야 이렇게 줬어. 그럼 뭔가 이건 좀 아쉽잖아, 그치? 나는 t로 표현하고 싶은데 a라고 이렇게 이제 식이 주어진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대신에 a는 t 플러스 1이야 라고 줬다고 생각해봐. 너무 유치하지만 이렇게 주면 이런 두 개의 관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a 자리에 누굴 대입해서 t 플러스 1을 대입해서 이 식을 뭐로 바꿀 수 있을 거다? t로 바꿀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되지. 그럼 보통 그냥 다이렉트로 주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두 개의 변수를 이용해서 연결고리를 주는 경우가 있어.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식에서 이렇게 바꾸는 걸 어려워하지는 않거든? 그런데 이 둘의 관계를 세울 때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패턴이 하나가 있어. 그걸 하나 보여주려고 해. 알겠지? 그리고 그 문제가 생뚱밖에 40번에 나오거든? 그래서 나도 처음에 이 문제 초반에 이것부터 달린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긴 했는데 근데 이걸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처음 볼 땐 거의 손을 못 대. 아시겠죠? 자, 이런 느낌이야. 자, 한번 그냥 연습을 좀 해볼게. 쉬운 거, 간단한 거부터 한번 해봐.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줬다고 생각해봐. 2a 플러스 1이 t제곱이야. 이렇게 줬다고 생각해봐. 이 a하고 t의 관계식을 이렇게 주고서 여러분들은 t는 2라고 정리를 하고 싶다고 생각해봐. t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해보면 t제곱이 2a 플러스 1이니까 t는 뭐 하면 돼? 루트 씌우면 돼. 그러니까 풀마 2a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 이해되지? 이거 바꾸는 거 어렵지 않을 거야. 맞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패턴이 이거야. 뭐냐면 이렇게 줬어. t제곱 마이너스 2at 플러스 a는 0이다. 이렇게 줬어. 자, 이렇게 주고서 t는 2라고 한번 식을 정리해보고 싶다. 어떻게 t를 a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타이밍 쩐다, 그지? 지금 무슨 약간 효과음 같았는데, 그지? 자, 뭐 이런 거는 사실 어렵지 않잖아. t제곱은 2a 플러스 1이다 하면 t는 풀마 루트 2a 플러스 1이다. 이거 어렵지 않잖아, 그죠? 근데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at 플러스 a는 0이다 라는 식을 t에 관해서 t를 a에 관해서 표현하고 싶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거의 떠올리질 못해. t로 묶어. t로 묶어요. 누구를? 얘를요? t로 묶어. 그 다음에요. 이거 넘길까요, 이렇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렇게 시간 들이고 뜸 들이는 이유는 시간이 남아서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잘 못하기 때문에 약간 지금 그 시간 허비를 여기서 하라는 거거든? 나중에 또 하지 말고. 꽤 가끔 나와요. 꽤 가끔은 뭐야? 뭘까요? 자, 좀 생뚱맞지만 이런 방식이 있어요. 근해 공식을 사용하는 거야. 이걸 t에 관한 뭐의 식으로 세? 2차 방정식이라고 보고 t라는 근을 구해버리면 나머지가 다 a에 관한 식으로 바뀌어요. 약간 이해되지? 그러니까 문자라서 사실 이걸 쓸 생각을 못하지만 어쨌든 나의 목표는 t는 이렇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얘를 근해 공식을 사용하시면 얘는 짝수 공식 쓰면 되겠죠? 1분의 이거 짝수니까 반 나눠서 a 풀마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띠용띠용 하면 빼기 a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거든. 그럼 t를 누구로? a에 관한 식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기술도 있습니다. 그럼 풀마 중인 누구예요?는 이제 문제 조건을 보시면 되고요. 어찌 됐든 이렇게 한 문자에 관해서 쓰는데 이런 방식도 있다는 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그걸 활용하는 예제가 바로 시작하자마자 말이 안 되는데, 그죠? 40번 예제 16번 문제에 나온다라는 거거든. 16번.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니?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함수가 있고요. 여기는 y는 마이너스 a의 x제곱 플러스 a다. 이렇게 이제 2차 함수가 있고 이 안에 정사각형을 넣었답니다. 정사각형 이렇게 넣었대. 자, 그리고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이 넓이를 SA다. 이렇게 지금 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A의 극한값을 구해라.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런 함수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 보이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내가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걸 A라는 값으로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A로 표현해? 이게 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걸 어떻게 A라는 문자를 뭐 바뀌면 얘가 어떻게 넓이가 바뀌는지 식으로 어떻게 짜?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우리가 이런 좌표 문제를 다룰 때는 보통 그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을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이 점의 좌표를 결정하면 이 넓이를 세우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넓이를 A라는 식으로 표현하라고 했지만 사실 식을 A로 표현하기보다는 이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1번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점의 좌표를 저는 모르니까 x좌표를 t라고 이렇게 둘 거야.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곡선 위의 점의 좌표 y좌표는 마이너스 at 제곱 플러스 뭐가 될 거다? a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내가 세팅을 하잖아요. 그럼 넓이를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 얘가 t라면 이 길이가 t라는 거고 그럼 밑변은 이거의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쓰면 돼? 2t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높이는 물론 이렇게 써도 되지만 높이도 그냥 어차피 정사각형이라니까 뭐라고 써도 괜찮다? 2t라고 써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SA라는 식이 4t 제곱입니다 라고 하는 다른 변수로 엄청 간단하게 식이 세워진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4t 제곱이구나 뿅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t에 관한 식을 뭐로 바꿀 생각을 해야 돼? a로 바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t를 a로 바꾸지? 이게 이제 여기서의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하고 생각해 보니까 조건이 하나 뭐가 또 있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길이랑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아야 돼. 즉 마이너스 at 제곱 플러스 a라는 값과 여기에 보이는 2t라는 값이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잘 보시면 t하고 a가 막 버무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넘겨서 a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a는 0이라는 식을 완성을 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t를 a로 바꿀까? 여기서 거의 다 막힌다고. 하지만 우리는 한번 연습을 했잖아, 그죠? 고민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돼? 근해 공식 쓰면 된다는 거야. 이게 t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라고 보는 거야? 2차 방정식이라고 보는 거지. 그리고 근해 공식을 쓰면 t는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누구 분해? 짝수니까 a 분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의 제곱 마이너스 짠짠. 그러니까 1 플러스 뭐가 될 거다? a제곱이 될 거다.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t를 누구로 표현했다? a로 표현했다라는 식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또 고민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처음 풀기에 좋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빡센 문제인 거지 사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뭐가 있냐면 얘는 과연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풀마 선택에 또 문제가 있거든. 근데 지금 여기 보이는 t 값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1사분면에 내가 t를 잡았기 때문에 얘는 t가 일단 0보다는 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로 가게 돼버리면 얘도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음수가 되기 때문에 양수값을 가지려면 이 플러스로 선택해야 된다는 걸 알아. 그럼 결과적으로 나한테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SA는 4t 제곱이니까 여기 보이는 t를 뭐해서 제곱해서 여기다가 써주면 얘는 a를 제곱한 거,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a 제곱을 뭐한 거? 제곱한 거.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말과 같은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봐볼게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 보이는 SA의 극한값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라 그랬냐면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SA 요거 한번 구해볼래? 나한테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거든. 그러면 무한대로 갈 때 저 친구의 극한값을 구해볼래? 이게 문제인 거고, 그러면 여기는 몇 차식? 여기는 4고 여기는 몇 차식? 2차식. 맞지? 그럼 여기도 이제 누구만 찾아서 2차항만 찾아서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이는 이 친구를 내가 제곱을 해서 쓴다고 생각을 해보면 요거 제곱은 1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개 곱해서 2배 하면 마이너스 2 루트 1 더하기 a제곱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 제곱하면 1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죠? 2차식 얘밖에 없네? 나머지 다 2차보다 차수 낮으니까 개수 1, 여기도 개수 1. 얼마로 간다? 1로 간다. 그럼 너는 얼마로 가? 4로 간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A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어디로 가겠다? 4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돼서 답은 4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됐죠? 이게 사실 좀 어려운 편인 거야. 아시겠죠? 뭐 예제가 왜 이래? 이런 건데 좀 어려운 문제가 처음부터 나왔다. 이 정도까지는 보통 아니고, 근데 여기 라인이 좀 원래 어렵기는 합니다. 이해되실까요? S는 넓이 아니에요? 네, 넓이요. 근데 넓이를 그냥 음. 그 좌표 한 좌표를 식으로 세운 거잖아요. 네네. 넓이에서 극한값을 어떻게 돼요? 아, 넓이가 극한이 된다는 점이지. 자, 이런 느낌이야. 너가 지금 물어본 게 진짜 본질적인 거긴 한데 나중에 좀 고수가 되면 그런 것도 생각은 할 수 있거든. 자, 봐라. 얘가 1일 때, A값이 1일 때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하나 있겠죠. 그럼 A가 2일 때 정사각형의 넓이도 있겠죠. 3일 때 넓이도 있겠죠. 4일 때 넓이도 있겠죠. 그걸 값을 계산해 주는 식이 얘야. A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이게 넓이가 되는 거고, 2를 집어넣으면 얘가 되는 거고, 3을 집어넣으면 얘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A가 계속 커진다고요. 100만, 200만, 300만 이렇게 커지면 이 값 자체가 어딜 향해 가? 4라는 값을 향해 갑니다. 이 얘기야. 약간 이해됐어요? 좋아요. 자, 확인 체크. 얘는 확인 체크도 풀어드릴게요.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이제 연속하러 가봅시다. 이거 좀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 필기 적어놔야 될걸? 이게 좀 빡셀걸? 특히 이거 좀 잘 정리해 놓으라고. 이건 좀 중요하지 않나? 근해공식 넣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y는 x제곱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그렸고요. 여기는 아우 이렇게 그렸어. 이 아우가 뭐냐면 이제부터 알려줄게. 자, 이 문제도 처음 풀 때는 애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 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식 자체는 하나로 나오는데 식이 좀 복잡해서 처음부터 좀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래. y는 x제곱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p라는 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점을 일단은 t, t제곱이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를 막 이렇게 움직이는 점이라는 거겠죠. 그런데 그 점이랑 O랑 연결을 해. 원점이랑 이렇게 쓱 연결을 해서 직선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그 직선이랑 수직이 되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또 하나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서 그 직선을 그린 다음에 걔가 y축이랑 만나는 점이 있을 거잖아. 이걸 우리가 y절편이라고 할 텐데 그 점의 y좌표를 우리는 ft라고 주는 거야. 그리고서 t가 어디로 가면 0으로 가면 ft는 어디로 갈까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저 아이의 값이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 이게 이제 목표라고 하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ft라고 하는 이 얘를 t로 식을 세워야 된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어떤 목표가 되는 거지. t를 c로 세운다. 이런 얘기고, 그럼 어떻게 세울까라고 하면 하나하나 세운다. 이게 이제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어떻게 세울 거냐면 이렇게 세울 거야. 여기 보이는 이 점을 기준으로 첫 번째 OP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거야. 직선 OP의 방정식을 세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직선 OP의 방정식은 어떻게 세울 거냐면 일단 기울기가 필요해요. 기울기는 여기 두 점을 가지고 세워주시면 되고, 보통 x끼리 뺀 거 분의 y좌표끼리 뺀 거 이렇게 잡아주면 얘는 t 빼기 0 분의 t제곱 빼기 0이 돼서 기울기가 t가 되거든요. 맞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요 직선의 방정식은 원점을 지나니까 뭐 0,0을 지난다라고 하면 뭐 y는 tx다 이렇게 이제 세울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요 점이랑 수직인 요 점을 지나면서 얘랑 수직인 직선을 세우려고 해. 근데 수직인 직선은 내가 가지고 있는 OP하고 기울기가 곱해서 누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이 친구의 기울기를 내가 m'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t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점은 t, t제곱을 지나는 거니까 식으로 세워보면 y는 마이너스 t분의 1 이렇게 기울기 써주시고요. x 마이너스 t 더하기 t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식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이 얘인데 그 직선의 방정식에 누구를 구하고 싶다? y절편을 구하고 싶다. 인 거니까 나는 y절편 구하려면 x에다 누구 집어넣으면 돼? 0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x에다 0 집어넣었을 때 y 값을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다?
ft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0 집어넣으면 이렇게 곱한 건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1 플러스 누가 돼? t제곱이 된다. 이렇게 이제 ft가 t에 가는 식으로 깔끔하게 나옵니다. 따라서 t가 어디로 간다? 그거라는 건 t가 0으로 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0으로 갈 때 ft라는 식은 1 더하기 t제곱이 될 텐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하면 그건 1로 갑니다. 이러면서 마무리해요. 이 정도가 처음하게 부담이 없죠. 그죠? 근데 아까 문제는 너무 빡셌다. 뭐 그래서 같이 한번 이렇게 두 개를 정리해서 보시면 되고. 됐지?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따로 한번 풀어보세요. 숙제로 해보시고 이제 우리는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합시다.